자, 276번 한번 봅시다. 저번에 했던 게 제곱근의 곱셈에 관련된 얘기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잠깐 중요 포인트만 한번 우리 얘기하고 넘어가자. 자, 고3들까지 다 아는 누구나 아는 공식이 뭐였냐면 A랑 B가 몽땅 다 0보다 크게 되면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 이렇게 합쳐서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물론 얘를 이렇게 합쳐도 되고 계산 과정상에서 따로 쪼개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다 아는데 왜 이 녀석을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좀 알고 넘어가자고 했었지. 그게 뭐였었냐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었다 라는 거 정도로 좀 머릿속에 담아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기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보시오. 자, A랑 B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루트 앞에 숫자가 곱해졌어서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면, 자, 루트 앞에 숫자는 여기 1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루트 없는 숫자끼리 곱해서 4라고 쓰고, 루트가 있는 숫자끼리는 그냥 합쳐서 이렇게 맞바로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4 루트 6이 된다라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했을 때 이 녀석을 통째로 A라고 쓰면 되는 거겠네. 자,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14하고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2분의 1이 앞에 곱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과 4를 곱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는 뭐가 있냐면 루트 14하고 자, 루트 7분의 3이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분수 모양이니까 이렇게 분자분모 루트 쪽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물론 하셔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되냐면 단순히 얘를 그냥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면 아까 했었던 그 공식이 적용돼요. 루트를 그냥 막바로 어떻게 해도 되냐면 합쳐서 14 곱하기 7분의 3이라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2가 되죠? 아니 2가 되죠? 그러니까 2 루트 6이라고 계산이 되지. 자, 이렇게 한 번에 합쳐서 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게 B가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랑 B를 곱하라고 했네요. 자, 바로 해볼래? 루트 6하고 루트 6하고 만나면 6 되겠죠? 그 다음에 4하고 2하고 만나면 8이니까 8 곱하기 6이 돼서 48이라고 그냥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됐지? 필기하고 넘어갔자. 자, 필기 다음은 이제 넘겨봅시다. 자, 나누기 구조 나와 있는데 뭐 사실 풀이가 똑같습니다. 자, 다 적었니? 자, 해볼까요? 얘는 뭐부터 해야 될까? 일단 나누기가 있으니까 곱하기로 바꿔볼까요? 자, 그럼 루트 3분의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얘랑 위치 바꿔야 되잖아. 자, 좌변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곱하기 구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합쳐도 되죠,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분모에 있는 루트끼리 계산을 해. 그럼 루트 3 곱하기 5니까 이렇게 바로 써도 될까요? 분자에 있는 A랑 루트 A랑 루트 6이랑 곱해요. 그러면 루트 6 곱하기 A 이렇게 써도 되겠죠? 바로 합쳐도 되겠네요.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녀석이 좌변이 아니라 우변에 있는 루트 12가 됐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사실 루트가 있어서 아직은 좀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요 녀석 그냥 숫자잖아. 그럼 분수 모양일 때 숫자 계산하면 이거 다 이렇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넘긴 거를 여기다 쓸게요. 루트 6 A가 루트 12 곱하기 루트 15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그럼 이거 루트 합쳐도 되죠, 여러분? 따라서 12 곱하기 15 이렇게 그냥 합쳐도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A 찾는 거니까 요 녀석이 이 녀석이랑 같으려면 당연히 누구랑 같아야 되겠어요? 6A가 12 곱하기 15랑 같아야 되겠지. 자, 그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진다. 자, A를 계산하면 자 6을 넘기면 되니까 30이라고 답이 나오죠. 자,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 안 돼요? 어디요? 저기 밑에 280번에서 두 번째 줄. 두 번 여기요? 아 이렇게 해도 돼요. 과정이 사실 루트 계산하는 건 틀이 많아. 그러니까 정훈이가 말한 대로 하면은 자 얘랑 얘만 보게 되면은 루트 3분의 루트 6인 거잖아. 그럼 이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3분의 6이 되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분모 분자를 따로 계산한 거지. 동훈이가 말한 것도 방법이 돼.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도 답이 30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알겠죠? 자, 좋은 질문. 보시오. 다 적었으면 다음 거 한번 해보자. 자, 285는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만 좀 할 거야. 뭐냐면 우리 대소관계 비교할 때 루트가 있는 숫자와 없는 숫자는 기본 원칙은 뭐였냐면 루트가 없는 숫자는 루트 안으로 숫자를 강제로 집어넣었죠. 그런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뭐를 했어요? 대소관계 비교했지? 대소관계? 자,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루트가 있는데 루트 앞에 숫자도 곱해져 있어. 9는 없으니까 일단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이미 앞에서 우리 해봤어. 근데 3루트 10도 있고 루트 87은 이미 루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문제 없어. 그럼 이때 루트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까지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똑같아.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는 다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루트 2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3의 제곱 곱하기 10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루트 안으로 몽땅 다 집어넣었으니까 대소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만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하면 내가 알았지? 자, 어쨌든 루트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도 다 집어넣는다. 그런 다음에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좀 도와줄 건 요거 해볼 거야. 자, A, B, C를 찾아보자. 어떻게 된 거냐면 3루트 6은 루트 A라고 적혀있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루트 21에서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모든 숫자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형태가 된 거야. 루트 A라고 적혀있다는 얘기는 간단해. 3을 마찬가지로 집어넣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의 제곱이 되면서 곱하기 6 되는 거 알겠어요? 됐니? 루트 뭐가 됩니까? 9, 6에 54가 되니까 A 값이 54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루트 56은 자, 2 루트 B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얘는 반대로 어떻게 된 거냐면 루트를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할 때 항상 집어넣기 뭐였죠 우리? 자, 노트 필기해줬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A의 제곱 B라고 써있으면 A가 제곱수일 때 루트 밖으로 튀어나온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뭐가 잘못됐어? A가 부호가 뭔지를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공직상에서 봤을 땐 양수일 때 무조건 이게 돼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거 하나 조건 조심하자라고 내가 분명히 노트 정리할 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얘는 4 곱하기 16이잖아. 그럼 4가 2의 제곱 아이고 4 곱하기 16이 아니죠? 얼마냐? 4 곱하기 14구나. 맞지? 자, 미안. 자, 그럼 4가 2의 제곱이잖아. 자, 그럼 제곱된 숫자가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루트 14까지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14, 루트 14에서 14가 B가 되는 거지. 14가. 그 다음에 500은 똑같아요. 얘도 C 루트 5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이 녀석도 루트를 정리한 거예요. 그럼 500은 100 곱하기 5니까 10의 제곱 곱하기 5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10 자체가 또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와도 된다. 10루트 5가 되겠지. 자, 그럼 C 문자가 10이 되겠네 이번에.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A-B 더하기 C지? 자, 보자. A는 아까 54였죠? 자, B는 B는 14였죠? 그 다음에 C가 10이었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냐? 50이죠? 그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좀 계산 많이 하면 이제 암산이 돼야 돼. 자, 이거 25 곱하기잖아. 그럼 25는 5의 제곱이니까 5가 루트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5 루트 2가 답이에요. 자, 다 적으면 290번. 자, 얘는 거기 유형에 해당하는 풀이를 일단 얘기를 좀 해주고 좀 다른 시각의 접근을 우리 좀 얘기해보자. 그래서 얘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의견 때문에 쬐끄만하게 별표 하나 탁 쳐놓고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거기 써있는 내용이 이렇게 써있지. 유형 자체가 루트 a제곱분의 b. 자, a 자체가 양수면 루트 밖으로 탈출을 해서 a분의 루트 b라고 바로 써도 된다 라고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자, 그 풀이를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 k 차지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분수 모양으로 한번 바꿔봐. 그럼 위에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제곱수가 보여야 되거든. 근데 10분의 8 자체가 제곱수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제곱수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자 분모에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제곱수를 분자가 됐건 분모가 됐건 분모에만 제곱수가 있잖아. 전체를 제곱수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분자가 됐건 분모가 됐건 제곱수가 만들어지도록 적당한 숫자를 분자 분모에 곱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좀 연습을 해야 돼. 근데 10을 그냥 곱해봐. 자, 뭐가 좋냐면 분모가 100이니까 10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는 80이 되겠죠. 그럼 일단 반가운 게 10은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10분의 루트 80 된다 일단. 그 다음에 80이 루트 80이도 정리가 되니 안 되니? 16 곱하기 5잖아. 맞지? 그럼 16이 4의 제곱이니까 4가 루트 밖으로 탈출하면서 뭐가 좋냐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문제에서 자 거기 적혀있는 걸 안 썼구나. 얘가 k 루트 5라고 써있거든.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5만 있어야 돼. 5만 있어야 돼. 근데 얘를 계산해보면 16의 제곱, 4의 제곱이 날아가면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5만 딱 남아있거든. 그럼 정확하게 문제에 주어진 숫자랑 일치하죠. 이렇게 적당한 숫자를 곱해가지고 루트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조금 귀찮은 문제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2가 약분된다. 그렇지? 그래서 5분의 2 루트 5가 될까? 자, 일단 K 문자는 5분의 2라는 게 답을 나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사실 여기가 계산 단원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해. 잘 봐. 0.8이었잖아. 자, 그럼 루트 10분의 8이죠? 근데 우리 공부한 지식에 따르면 루트는 분자 분모가 쪼개져도 된대요. 이거지? 그 다음에 자 뒤에 얘 유형화돼서 나오긴 하지만 분모에 루트에 있는 건 뭐 하기로 공부했어? 우리 저번에? 유리화라는 거 공부했었잖아.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유리화하는 툴은 사실 쉬웠지. 분모에 있는 루트랑 똑같은 숫자를 또 분자 분모에 곱하라고 얘기했었잖아. 자, 그럼 이걸 곱하게 되면은 루트 10의 전체 제곱이니까 10이죠. 분자는 루트 80이니까 얘랑 똑같은 게 만들어져. 자, 그래서 유리화 개념을 써가지고 바로 푸는 것도 가능해. 자, 그럼 답은 보나마나 이제 이게 나오겠지 그러면. 자,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화에서 풀어도 된더라라는 얘기야. 자, 근데 선생님의 주황색 별표를 친 게 이제 요 얘기 때문인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자. 문제가요. 이렇게 적혀있죠? 봐봐. 뭐 이제 이게 문제 풀 때 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대소관계 비교할 때 루트 안으로 숫자를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대소관계 비교할 때 뿐만 아니라 첫 단원부터 내가 개념 설명하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럼 생각. 어쨌든 얘랑 같으려면 일단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 아니야. 두 개가 같다야. 그럼 생각해봐. 루트 A랑 루트 B랑 같다고 나와 있어.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돼? 같은 숫자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쓰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얘는 루트 앞에 숫자가 없고 얘는 있잖아.
뭐 각기값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K를 안으로 집어넣어요. 잘 봐. 근데 정신 차리고 잘 봐야 돼.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질문. 이렇게 해도 돼? 말의 뉘앙스를 보고 틀렸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 맞았나 틀렸나 한번 생각해보자. K를 막 집어넣어도 돼? 안 될 때도 있지 않니? 언제 안 돼요? 여러분 저번에 개념부터 써줄 때 숫자가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어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잖아. 뭔가 이상하지? 내가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부호는 X고 2만 집어넣으라고 했잖아. 기억나니? 그래야지만 부호도 일치하고 계산상 논리 과정이 어긋나지 않는다. 자 그럼 핵심은 뭐야?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좀 다르다는 거죠. 집어넣는 게. 자 그럼 못 따져야 돼? 얘가 양수야 음수야? 알 수 있지. 루트 0.8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루트 5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K가 반드시 부호가 뭐가 돼야 되죠?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니까 얘도 똑같이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집어넣고 싶은 숫자가 양수니까 넣어도 돼 안 돼? 그냥 넣어도 돼. 알겠죠? 생각하고 풀어야 돼 얘들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대부분은 문자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숫자 문제는 어지간하면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 이상 잘 틀리지 않아. 문자가 있을 땐 항상 생각해야 돼. 뭐를 생각해? 개념. 선생님이 양수는 집어넣고 음수는 어떻게 집어넣어? 부호 떼고 집어넣는다고 했었어. 초점은 뭐야? 막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언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수일 때 막 집어넣어도 돼. 넣었다가 뺐다가 막 해도 돼. 근데 음수는 조심해야 된다. 음수. 자, 근데 K는 여기서 K는 부호를 봤더니 양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신 있게 풀어도 돼. 자, 그럼 그 다음 얘기를 하자. 이와 같으려면 루트 안에 있는 0.8과 루트 안에 있는 K제곱 곱하기 5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관계식 써볼까? 이거지. 야, 이거 10분의 8. 맞니? 자, 넘기면 K제곱이 50분의 8. 근데 약분이 되나? 2, 4, 8, 25 이렇게 딱 되지. 이건 많이 봤지? K제곱 했더니 얘네. K는 25분의 4의 제곱근. 맞나요? K를 계산하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이거 5분의 2죠? 5분의 2의 제곱이죠? 따라서 루트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답은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하셨어요? K는 양수라고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K는 양의 제곱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워야 돼. 알겠지? 자, 풀이 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걸 얘기한 겁니다. 유리화도 돼. 적당한 숫자를 분자분모에 곱해서 요 개념을 써도 돼. 오케이? 아니면 그냥 K 자체를 집어넣어서 루트 안의 숫자 같다 개념을 써도 돼. 단, 뭐를 조심해야 돼요? K가 부호가 뭔지를 꼭 따지자. 이런 오리가 생기면 안 된다. 자, 아시겠죠? 자, 어쨌든 답은 5분의 2가 나옵니다. 자, 좀 중요한 문제야 사실 이게. 알았지? 문자가 떠있는 문제는 항상 예민하거든. 개념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 자, 다음 유형 할게요. 자, 유형 5번도 쬐끄맣게 별표 치는데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야. 시험이라고 뭐 필기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제곱근표 쓰는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근데 제곱근표를 보고 해석하는 게 나오느냐? 그건 너무 쉽거든. 써먹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제곱근표만 보고 푸는 문제는 안 나와. 자, 그냥 넘겨볼래? 개념 노트 때 내가 이거 쓰는 법은, 자, 표를 보는 법은 말씀드렸지만 문제에서 적용하는 건 얘기를 안 했거든. 그거로 좀 얘기할 거니까 잘 듣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틀을 하나 마련해 줄게요. 자, 거기 있는 표를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표는 원래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의 무리수 값의 어림값을 표로 만들어 놨어요. 오케이? 근데 거기 있는 표가, 자, 여기 있는 범위가 다 나온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시면 표를 잘 보자. 루트, 자, 표 보는 거 우리 알잖아. 1.8 몇이냐? 2부터 써있죠, 최초 숫자. 근데 중간에 땡땡땡 되면서 생략돼 있죠. 그거를 좀 잘 보자. 그럼 이 표에서 주어져 있는 숫자가 레인지가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1.82부터 1.96까지 일단 나와 있지. 근데 중간에 생략돼 있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루트 40.2부터 루트 41.6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숫자의 범위가 두 군데만 나와 있어. 오케이?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들의 생각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루트 값이 아닌 거는 못 푸는 거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까지 문제 없을까? 자, 그러면 거기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나오는 건 너무 쉬운 문제고 그런 건 안 나와. 그건 너무 쉬운 문제야.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문제처럼 나와. 자,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찾아봐 라고 했는데 툴이 어떠냐면 잘 보세요. 1번 보기 보세요. 루트 0.0194라고 나와있지. 야, 얘만 보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저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절대로 아니지. 심지어 제곱근표는 1부터 있는데 1보다도 작잖아. 그럼 못 구해서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숫자를 적당히 변형해서 써먹을 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들어보자. 우리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과정만 결과만 공부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볼게요. 잘 봐. 이 숫자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소수점을 이렇게 한 칸 움직여보자. 그러면 0.194인데 자, 우리 생각. 내가 왜 소수점을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을까? 내가 제곱근표에서 쓸 수 있는 숫자는 2범위랑 2범위밖에 없다 했지. 근데 루트 안에 있는 0.0194는 너무 작죠. 누구보다? 2범위에 있는 숫자보다 너무 작죠. 얘보다도 너무 작죠. 그래서 숫자를 강제로 틔울 거야. 크게 만들 거야. 왜? 2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 또는 2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로 크게 키울 거예요. 음소라고 들지 말고 일찍 와서 피곤하지. 장난 아니야? 꼬박꼬박 하는 것 같은데? 들지 마, 잘 봐. 알았어? 지금 벌써 들면 안 돼. 자, 뭐 어떻게 되냐면 한 칸만 움직였더니 이 범위에도 안 들어가고 이 범위에도 안 들어가죠? 그럼 좀 더 키워보자. 한 칸 더 움직여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1.94는 범위 안에 들어가니? 유범위 안에 들어가지. 일단 좀 뭔가 만들어졌어. 근데 잘 들어. 얘와 얘는 다른 숫자야. 얘와 얘는 다른 숫자야. 그래서 원래 숫자와 같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내 멋대로 소수점을 움직여서 1.94가 되도록 변형을 했어. 그럼 기존에 있는 0.0194랑 같으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 될까? 다시 0.01을 곱하면 원래 숫자랑 똑같죠. 그러니까 결과가 결론이 이런 거야. 과정이 이런 거야. 소수점을 이렇게 두 칸 움직인 거지. 그래서 1.94가 된 거지. 근데 내 멋대로 키웠잖아. 그럼 원래 숫자랑 같으려면 다시 작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잘 봐. 우리는 제곱근 계산하는 거 공부했거든. 이거 루트 이쪽에서 표현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해도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꿔. 0.01도 쪼개. 그럼 뭐가 됐냐면 두 가지 기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얘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니까 표 보고 숫자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얘도 표에 있는 숫자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 0.1의 제곱이잖아. 많이 봤던 루트 안에 거 제곱이네. 그럼 표 따위에 몰라도 계산이 되죠. 0.1이죠. 자, 따라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표에 1.94 찾아보자. 뭐라고 나와있냐? 1.393이라고 나와있다. 맞니? 그래서 1.393이고 요거 계산한 거 0.1이었잖아. 따라서 0.1까지 곱하면 돼. 그러면 0.1393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 자,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니네가 푸는 문제는 다 답이 나오게끔 숫자를 다 정해줘서 나오거든. 근데 이게 한 가지 테크닉이 뭐냐면 내가 소수점을 몇 칸 움직였니 얘들아? 2칸 움직였지? 생각해보자. 만약에 3칸 움직였다 하면 생각해. 그럼 얘가 숫자가 여기 3칸 여기만큼 더 움직인 거죠? 자, 봐봐. 3칸 움직이면 19.4 곱하기 0.001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냐? 물론 19.4는 이 표 안에 범위에 있는 숫자는 아니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표 안에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계산을 일단 어떻게 되냐면 루트 19.4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표에 있는 숫자라고 쳐. 근데 문제가
얘까지는 없거든. 아까 거랑 비교해봐. 아까 거는 표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계산이 됐죠. 근데 얘는 계산이 안 됐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2번 움직였어. 근데 짝수번 움직인 거야. 얘는 3번 움직였어. 홀수번 움직인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굳이 따지면 0.1의 세제곱인 거지. 근데 우리가 알기로 지수가 짝수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제곱이 아니야. 그럴 때에는 루트 밖으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할 수는 있는데 루트가 지워지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 얘는 표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 문제에서는 되지도 않죠. 어쨌든 되지는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해결했고 얘는 제곱근표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안 써도 됐어.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소수점을 움직일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 딸려 나온 이 루트가 무조건 루트 안에 거 제곱이 되게끔 계산되는 팁이 뭐냐면 짝수번만 움직이면 돼요. 홀수번 움직이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공식이야. 근데 왜 짝수번 움직이는지를 좀 이해하고 공부하자. 짝수번을 움직였을 때만 이런 계산 과정이 만들어져. 제곱근표를 쓰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안 돼. 홀수번일 때는 안 돼. 그래서 제곱근표 활용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소수점의 위치를 이거를 좀 적어놔. 짝수번 움직여요. 무조건 짝수번 움직여요.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는 그거는 숫자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왜 뒤로 움직였어?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를 강제로 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강제로 소수점을 움직인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따가 4번 5번 보기였나? 4번 5번 보기에서 있는 숫자는 오히려 너무 크죠? 그럼 걔는 거꾸로 줄여야 돼. 그럼 소수점을 어디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짝수번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알겠죠? 그럼 어쨌든 얘는 나왔어. 답은 2번이야. 왜 안 되는지 비교해보자. 지금 푼 거랑. 짝수번을 움직이는 이유는 뒤에 딸려 나오는 이 녀석이 루트 안에 것 제곱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봐봐. 2번도 일단 할 때는 짝수번을 똑같이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야. 계산이 안 돼. 자, 얘도 숫자가 제곱근표에 주어진 숫자보다 작죠. 숫자를 크게 하기 위해서 얘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무조건 짝수번을 움직여. 한 번은 안 된다. 짝수번만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19.5 된 거 맞나요? 그럼 원래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얘도 0.01을 곱해야 되겠네. 그러면 쪼개지겠지. 그럼 바로 쓰자. 19.5 곱하기 0.01에 자 루트 19.5 곱하기 루트 0.01이잖아. 자, 그냥 쓸까? 0.01은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0.1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럼 이거 0.1이니까 제곱분표 쓸 필요 없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가 앞에 있는 거야. 짝수번 움직이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녀석이 제곱분표 안에 있어야 되겠지. 근데 범위 안에 있는 숫자인가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2번. 자, 1번 보기랑 비교만 하자. 1번 보기는 짝수번 움직였더니 뒤에 거 당연히 해결. 짝수번 움직이면 무조건 뒤에 건 해결돼. 근데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저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지지 않으면 못 푸는 거야. 만들어지면 제곱분표 써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자, 연습 다 해보자. 이거 다 해봐야 돼. 왜 짝수번 움직이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짝수번 움직였을 때 쪼개진 루트 값 중에 앞에 있는 녀석이 반드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제곱분표에 있어야지만 계산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산 불가해요. 자, 그럼 3번은 어떻게 돼 있어? 자, 0.402도 저기 있는 레인지보다 범위 숫자가 작죠? 숫자가 작죠? 그러니까 얘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칸 움직였을 때 되나? 하나? 둘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40.2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숫자랑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0.01 곱하면 되겠죠. 그럼 쪼개지면서 자 루트 40.2 저 범위 안에 있나요? 딱 걸쳐있지 40.2? 그럼 얘 되는 거야. 뒤에 있는 루트 0.01은 얘처럼 계산이 되더라. 그러니까 얘도 가능한 거야. 1번하고 3번이 똑같은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3번도 맞아.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게 클 때 어떻게 할까? 그럼 얘는 너무 커. 그러니까
이거 186.0인 거잖아. 맞나요? 그러면 이번엔 작게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의 위치를 이번엔 앞으로 당겨. 네, 움직이는 건 무조건 짝수번이에요. 무조건 짝수번이에요. 내가 두 번이라고 하지 않았어? 짝수번이라고 그랬어. 두 번만 움직인다는 법이 없거든. 짝수번인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움직이면 루트 1.86 곱하기, 자, 얘는 거꾸로 어떻게 써야 돼? 다시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100 곱해야 되죠, 얘는. 되니? 그럼 또 쪼개. 그러면 루트 1.86과 이거 루트 100이지? 루트 100은 10이라고 바로 해도 되죠? 그럼 얘는 계산 당연히 끝. 짝수번 움직이는 이유는 계속 얘기하지만 제곱근표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 계산 바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루트 1.86, 1.86 범위 안에 있나요? 앞에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지. 그러니까 표에서 찾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계산을 안 할게. 자, 5번. 자, 얘를 보십시오. 겁나 크죠? 그럼 얘는 몇 번 움직여야 될까? 소수점 찍었어. 저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 칸, 두 칸 움직이면 4130 되잖아. 그래도 너무 크지. 그러면 짝수번이라고 했으니까 또 짝수번 움직여. 그럼 41.3 됐지. 41.3은 범위 안에 있나요? 있지. 그럼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1.3 만들었고 얘는 거꾸로 얼마 곱해야 돼? 10,000 곱해야 되죠? 4번 움직였으니까. 이해됐나요? 자, 자리수 맞추는 거 헷갈리면 안 돼. 나 초등학교 때도 한 거야, 너네. 초등학교 때. 자, 루트 쪼개. 루트 41.3 됐고 루트만은 100의 제곱이죠. 그럼 루트 밖으로 100이 튀어나와. 자, 그럼 여기는 계산해볼까? 41.3 찾아보세요. 6.427이라고 써있네요. 자, 거기에 100 곱하면 답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642.7이구나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짝수번 움직여야 되는지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알겠죠? 자, 저렇구나 라는 걸 이해했으면 그냥 다음에 풀 때는 무조건 앞이 됐건 뒤가 됐건 짝수번만 움직이자 얘들아. 자, 됐죠? 다음 거 해보자. 자, 296번 할게요. 다 적으면. 집에서 꼭 찾아봐야 돼. 이 부분만큼은. 알았죠? 결과만 외우면 안 돼, 안 돼. 자기가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대표 문제 할게요. 이 부분은. 자, 얘는 뭐냐면 2학년 때 내신 대비할 때 지수법칙 단원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자, 이런 거 기억나니 얘들아? 저기 만들라니까 또 못 만들겠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어떻게 했었어요? 지수법칙 단원을 하셨던 건데 기억나니? 문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 얘 같은 경우는 6이 2 곱하기 3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만들었어 내가. 2에 x승 곱하기 3에 x승이니까 이게 a고 이게 b잖아. 자, 내신 문제 이런 거 있었죠. 자, 비슷한 건데 얘도 해보자. 루트 241이에요. 자, a랑 b 문자를 써버려요. 자, 그럼 써먹으려면 루트 3하고 루트 5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루트 3, 루트 5를 만들어보자. 뭐 할 거냐면 소인수분해 하면 돼. 똑같이. 자, 그럼 240이니까 소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8 곱하기 30? 그럼 얘는 6 곱하기 5? 그럼 2의 세제곱이고 이건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됐어. 그럼 240은 2의 4제곱이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5죠?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굳이 4제곱이라 하지 말고 2의 4제곱은 4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지수법칙 얘들아. 2의 4제곱은 2의 제곱의 제곱이잖아. 지수법칙.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 그래서
4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바꾸면 4 루트 15 되는 거 됐나요? 근데 15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얘 탈출한 거잖아. 루트 안에 3 곱하기 5만 남아있는데 자, 우리 제곱은 공부했기 때문에 알아요. 3 곱하기 5 써있는 거 반대로 쪼개서 써도 되잖아. 그래서 루트 3은 A라고 쓰고 루트 5는 B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4AB라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지수법칙 때 했던 거랑 유사한 겁니다. 1번이에요, 1번. 자, 넘어가자. 자, 유리화 하나 해볼게요. 앞에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유리화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유리화하는 건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거였고, 자, 분모의 루트가 보이면 앞으로는 유리화부터 하자. 그게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얘는 분모의 루트 7이 있으니까 똑같이 곱해보자고 이렇게. 자, 계산하면 분모는 루트 7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해도 되겠죠. 분자는 루트 5랑 루트 7이 만났으니까 다음과 같이 해도 되겠죠. 루트 7이랑 5랑 바로 합쳤어. 자, 근데 문제에서 A 루트 35라고 했어. 그럼 A는 뭐가 돼요? 이게 7분의 1인 거잖아. 앞에 1 있으니까. 자, 따라서 A가 7분의 1이야. 자, 얘도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저번에 개념할 때 이런 얘기했다. 유리화를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루트 계산의 기본은 얘들아 정리가 되는지를 무조건 먼저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계산이 편하거든. 자, 그럼 루트 84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4 곱하기 21이라고 해도 되지. 그럼 4가 2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2가 튀어나와. 자,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자. 그게 더 좋다. 2도 약분돼 심지어. 자, 그 다음에 루트 21만 남았으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21을 이번에 곱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분모는 21, 루트 21 곱하기 루트 21이니까 그냥 21 되겠지. 분자는 3 곱하기 루트 21이죠? 그럼 또 약분돼. 3, 1은 3, 3, 7에 21. 얘도 7분의 1. 이렇게 돼 있구나. 7분의 루트 21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자, 문제에서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7분의 루트 b라고 적혀 있죠. 그럼 b값 찾으려면 얘가 되겠네. 똑같은 숫자가 돼야 됩니다. 자, a랑 b랑 곱하라고 했으니까 7분의 1 곱하기 21이니까 3이네요. 자, 다음 거는 요 유형도 좀 평이하게 나오는 학교는 307번 같은 보기로 나와. 그냥 1번부터 5번까지를 가장한 그냥 니네 시간 잡아먹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 이게 사실 짜증나지. 예전에 지수법칙 문제도 이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비슷해요. 쉽게 나오는 학교는 이런 거 나옵니다. 그냥 5개 다 풀어가야 돼.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뭐가 있었냐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문제는 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해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근데 선생님은 밑에 거를 볼게요. 자, 문제 K 문자가 또 마찬가지로 떠있어. 자, 보자. 좌변에 루트 48로 나눴죠. 자, 그거 곱하기로 바꿀게. 그러면 이렇게 바뀌지. 나누기니까. 됐니? 그럼 요거 먼저 계산 한번 해보자. 자, 뭐부터 할래?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루트가 있으니까. 근데 똑같아.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방법이 되게 많아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건 얘를 분모에만 루트가 있었잖아. 그럼 분모에 있는 루트만 계산하는데 아까 고은이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야. 얘랑 루트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합쳐도 되잖아. 그래서 이번엔 아마 합쳐볼게. 계산이 가능한지.
그럼 3으로 약분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반가워? 분모가 16이잖아. 근데 16은 4의 제곱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분모에 있는 4가 밖으로 또 튀어나와 심지어. 그러면 원래 있었던 4랑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됩니다. 약분돼요. 그럼 루트 안에 살아남은 건 루트, 자 5만 남은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탁 날아가서 루트 5만 남아. 좌변 계산한 거야. 자 우변은 어떻게 됐어? 자 요게 루트 K인데 자 곱하기로 바로 바꾸자. 한번 쓸까? 2루트 3분의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그냥 유리화를 그냥 한번 해볼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얘들아. 답은 나와. 이번에 그냥 유리화를 해보자. 이렇게 합쳐도 해도 되는데 상관없어. 자 하게 되면은 우변 계산하는 거야. 잘 따로 나눌까?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자. 그럼 분모가 6되겠네요. 얘랑 만나서 3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랑 루트를 만났어. 뭐 하고 싶어? 합쳐도 되잖아. 조심해라. 이건 이미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루트 안에 들어간 게 아니야. 합쳐져 있어 이미. 아니 루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얘가 루트 5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써볼까 밑에다가. 자 6분의 루트 30K가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K 어떻게 찾을래?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다. 넘겨. 자 그럼 루트 30K가 6 루트 5가 되겠죠. K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했던 건데 얘를 어떻게 해? 또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갈게. 자 그럼 두 녀석이 같다고 했으니까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K가 30분의 2 36 곱하기 5네. 5, 1은 5, 6에 30, 6, 6에 36이니까 6이다. K가 6이다. 자, 얼른 적고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참고하자 우리. 자, 노트를 썼을 테니 기억이 다 나겠지만 그래도 정리 한번 하고 우리 넘어가자. 여러분들이 피타가 2학년 과정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빠진 내용 중에 일부분이 이제는 3학년 때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그림을 소개시켜 준 게 있었죠. 직육면체에서 직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 B일 때 대각선의 길이 계산하는 공식이, 자 우리 했으니까 결과만 얘기하자. 루트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에다 루트 씌우고 됐었죠. 피타 써서 바로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정사각형으로 바뀌면 공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한 변의 길이가 몽땅 다 A인데 대각선의 길이 계산하는 거야. 자 위에 거 보고 얘기했었지. B 대신에 A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2A제곱이 돼서 A가 루트 밖으로 탈출한다. 원래는 뭐 신경 써야 되죠? 루트 안에 거 제곱은 부호가 예민한데 A 자체가 뭐야 부호가? 양수니까 자신있게 나와도 돼. 자 오케이. 그래서 A 루트 2가 되는 거야. 공식이 뭐였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 루트 곱하면 루트 2 곱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지. 자 이것의 입체도형 버전도 얘기했어요. 직육면체 뭐 있었냐? 결과만 얘기하자. 일단 대각선을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한 어떤 꼭지점이 있었을 때 이 꼭지점과 같은 면 위에 있지 않은 꼭지점을 찾아서 그게 대각선의 역할을 한다 라고 했었지.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 자 그때 이 빨간색의 길이를 계산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자 얘랑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좋다고 했어. 원래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었는데 입체대응일 땐 하나가 추가됐잖아. 그럼 그 녀석도 제곱한 거 같이 더해주면 됐었어요. 자 그럼 이게 정육면체로 바뀌면 어떻게 됐더라? 모든 변의 길이가 A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A 되니까 여기도 A, 여기도 A 집어넣는 거였지.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 물론 이 그림상에서 대각선은 그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때 계산을 하게 되면은 3a 제곱되는 거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루트 밖으로 탈출하면서 a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했던 거야. 그래서 정사각형일 때는 a에다가 한 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2 곱하고 정육면체일 때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3 곱하면 되더라.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는 좀 외워놓자라고 얘기했어. 근데 사실 위에 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14번. 그 그림 보고 의아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데, 보통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대각선을 다 이 방향으로 그려놓거든, 이렇게. 근데 그 녀석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놨지. 자, 근데 문제에서 친절해 놓고 대각선이라고 써줬어. 그러면 이것만 이해하자. 이게 왜 대각선일까? 아까 선생님이 대각선은 어떻게 그린다 했어요? 같은 면 위에 있지 않은 꼭지점을 연결한다 했죠? 그럼 얘 기준으로 같은 면에 있는 꼭지점 X 표시하면 돼요. 요 면 위에 있죠, 주황색. 그러면 이거 안 돼. 그으면 안 돼, 대각선. 근데 이 꼭지점은 요 면 위에도 있지. 요렇게 생긴 거. 그러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또 뭐 있어? 자, 뒤에 보이는 요 면 위에 있기도 하지. 그러니까 얘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럼 X 표시하지 않고 살아남은 꼭지점 얘밖에 없네. 자, 따라서 여기 지점에서 봤을 땐 이렇게 그리는 게 대각선. 그 그림이 거기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자, 왜 대각선이 되는지만 이해하자. 자,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12cm일 때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여기다가 넣으면 끝납니다. a 루트 3인데 그게 12cm니까 자, a 찾으려면 간단해. 루트 3 넘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루트가 분모에 있으면 뭐 한다 이제? 유리화. 그럼 3대죠 분모. 자, 12루트 3이고 3 날리니까 4루트 3이라고 계산하면 돼요. 자, 다 적으면 넘어갑시다. 318번 할게요. 자, 그림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녀석이 보여요. 문제 읽어보니까 무게중심 나왔죠? 여러분들 괴롭혔던 도형의 닮음에 나왔던 그 녀석이네. 자, 무게중심의 내용을 까먹은 사람은 이 문제 절대로 못 푼다. 자, 무게중심 기억나는 거 우리 한번 해보자.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었니? 무슨 선의 교점이었어요? 중선의 교점이었죠? 그럼 중선은 의미가 뭐였어요? 대변 대각 관계가 있었을 때 대각에서 대변에 선을 띡 그었을 때 반으로 쪼개기만 하면은 중선이었어. 자, 기억나? 이런 걸 다 기억해야 돼, 얘들아. 2학년 도형 진짜 중요해, 사실.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셨을 때도 특히 여학생들 도형 까먹어서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비고일쯤 되기 전에 선생님이 어지간하면 선생님 문제집 추천도 안 하는데 도형 어려워하는 사람들 했으면 하는 좋은 문제집을 내가 얼마 전에 찾았거든. 중1, 중2, 중3 도형만 이쁘게 모아놓은 책이 있어. 뭐 어려운 사람들 그거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선생님 추천해 줄 테니까 그건 꼭 봐야 돼. 시험 공부할 때도 보면 좋은 책이더라고. 왜냐면 중3 거 도형할 때 중2 거 도형 안 나올까? 나오죠. 그러니까 좀 정리된 책이다 보니까 공부할 때 진짜 좋겠더라고.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 할 때 많이 써먹었던 성질이 뭐였냐면 자, 그림에서 무게중심이 여기 찍혀있다. 자, 무게중심은 이게 중선인 거지. 그럼 중선을 몇 대 몇으로 쪼개냐면 꼭지점에서부터 2대1 비율로 쪼갰다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자,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한다. 지금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 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6 루트 3이야. 자, 그때 A, G의 길이를 계산하여라. 자,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노트 정리했을 때 내가 정삼각형 그림 한번 그려줬죠. 내가 그거 그리면서 무슨 얘기 했었니? 복습해보자, 얘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어. 정삼각형의 높이 계산하는 공식도 얘기했었다. 자, 뭐 있었냐? 저번에 했던 거니까 믹스해서 같이 얘기해볼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높이, 다시 말하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밑변으로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면 여기가 2분의 a가 돼서 좀 빨리 할 거야. 저번에 했던 거니까. 높이를 h라고 하면은 피타에 의해서 a의 제곱은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 됐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h를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a가 나왔었어요.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넓이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얘가 높이고 밑변은 a잖아.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4분의 루트 3 a제곱인데 얘는 굳이 몰라도 된다. 얘는 좀 알아놓자라고 얘기했었어. 그리고 저 숫자를 알아야 되는 또 이유가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이 부분 직각삼각형이잖아. 얘만 따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었니? 직각삼각형인데 내각의 크기가 60도 30도인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변의 길이가 a죠? 2분의 a죠? 높이에 해당하는 2분의 루트 3a죠?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봤더니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 됐어? 2대 1대 루트 3이 되는 거 좀 외워놓자라고 얘기했었어. 알아야 돼 사실 나중에. 왜? 니네 2학기 때 이거 많이 썼나? 배웠나? 하나 더 있었죠. 정삼각형 얘기 말고 아까 정사각형 할 때 내가 지금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지금 하자. 정사각형 이렇게 있을 때 밑에 있는 삼각형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 45도 여기 45도 되는 거잖아. 무슨 삼각형? 직각이등변이었지. 그때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a였을 때 대각선의 길이 공식이 a 루트 2였죠. 자 따라서 이 녀석들을 비율을 가장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면 a만 날리면 됐었다.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무조건 갖는다. 언제? 직각이등변. 60도 30도 삼각형일 때 60도 기준으로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무조건 갖는다. 얘기했었던 거야 저번에. 자 그럼 이거를 써먹어보자 얘들아. 정삼각형이지 중선이지. 근데 또 하나 생각해보자. 자꾸 많은 얘기를 하네. 정삼각형에서 내심 외심 무게중심 특징이 뭐가 있었죠? 일치했죠. 기억나니? 얘들아 내가 자꾸 얘기해주는 건 다 중요한 거야. 쓸데없는 거 얘기 안 해. 정삼각형만 내심하고 외심하고 무게중심 일치했어. 일치했어. 꼭 알아야 돼 이것도. 내심 무게중심 무조건 일치했어요. 정삼각형만 그래. 정삼각형. 어쨌든 그건 공부. 여기 수직인 거잖아. 그래서 60도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 된다 안 된다? 돼요 돼요. 자 그럼 여기가 3루트 3이고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야? 1대 루트 3이니까 뭐 계산하면 돼요?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그럼 6이지. 됐니? 자 그럼 6인데 아까 말한 게 6이 아니구나. 9구나. 미안하다. 루트 3을 곱했으니까 미안. 자 그러면 요 길이만 계산하는 거니까 3분의 2 곱하면 되겠네. 자 따라서 답이 6cm입니다. 6cm. 3번이죠 3번. 자 그 다음에 거기 도형은 너무 쉬워서 뒤에 프리뷰에 있는 도형을 대신하자. 도형 거기 있는 거 쉬워요. 자 3, 4, 8을 합시다. 선생님 뭐 마셔봤는데 얼른 갔다 와. 자 보자. 프리뷰까지 좀 풀고 쉬자 우리. 이건 조금만 늘어나. 그 정도만 좀. 자 얘도 어렵진 않아요. 잘 보시면 직사각형인데 한 변을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기본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다.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러면 각각의 변의 길이를 이렇게 찾아야죠. 그렇지? 근데 이 길이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원래 서술형이면 이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A를 두 번 곱한 게 21이라는 넓이가 만들어졌으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인데 변의 길이니까 양수만 쓰겠다.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원래. 자, 요 길이를 B라고 하면은 여기도 B가 되는 거니까 B를 마찬가지로 제곱을 한 게 정사각형의 넓이가 됐으니 B는 양의 제곱곱만 또 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넓이를 계산하는 건 A 곱하기 B 하면 되는 거죠. 자, 1항 곱하자. 됐나요? 그래서 루트 21과 루트 14를 자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이거 7곱, 자 일단 쓸까? 루트 21 곱하기 24인데 21이 7 곱하기 3이고 14가 7 곱하기 2잖아. 그럼 7의 제곱이니까 7이 루트 밖으로 탈출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자, 요거 하고 싶어. 왜 해주려고 하는지 알겠니? 346번. 이 문제를 봤을 때 틀리는 사람들의 1차 원인은 뭘까요?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 개념 까먹은 사람은 못 풀겠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식 갖다가 얘기해보죠. X 앞에 있는 개수를 뭐라고 불렀어? 기울기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뒤에 꼬라기 붙어있는 상수항을 Y절편이라고 우리 불렀어요. 기억나니? 자, 그러면 그림을 딱 보고 해석만 하면 그냥 쉬워. 이게 어딜 봐서 만점도전 문제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일단 색칠한 부분은 직각삼각형이겠지. 그럼 윗변하고 이 길이 쳐주면 돼. 그럼 생각. 이 길이 찾아. 그냥 위에 정보가 뭐가 나왔어? 기울기랑 Y절편 있잖아. 그러면 자신있게 내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좌표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죠. 자, 0,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좌표는 마이너스 6이지만 길이는 뭐가 돼야 돼? 루트 6칸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길이 루트 6이야. 됐니?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실 요즘은 우리 뭐라고 불렀어? X절편이라고 불렀잖아. X절편 계산을 우리 어떻게 했냐? 뭐 대입했어? 모형을 어디다가 대입했어요? Y에다 대입했죠? X절편은 Y좌표가 무조건 0이었고 Y절편은 X좌표가 무조건 0이었어. 자, 그래서 그냥 손쉽게 계산하는 건 절편을 그냥 계산해. 자, 그럼 Y에다가 0을 대입해. 자, 그럼 0을 대입하면 루트 2x는 루트 6이라고 정리되지. 이거 넘긴 거야. 자, 그래서 x가 루트 2분의 루트 6인데 합치면 루트 2분의 6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6이 3이 되니까 루트 3이라고 계산이 된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x 절편. 여기가 루트 3이고요. 그럼 길이는 뭐가 되겠어? 양수니까 그냥 루트 3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넓이 계산하면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죠. 자, 그럼 2분의 루트 6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18이다. 근데 18은 9 곱하기 2니까 3의 제곱이는 3의 제곱이네. 그러니까 3이 루트 밖으로 어떻게 돼? 튀어나와. 자, 그래서 2분의 3 루트 2가 답이네요.